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이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 방역 강화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허가와 대체 수송 차량 확보 지원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연 1%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예민하게 책임지지 못했다며 사과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제외한 핵심 당직자들은 당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일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젯밤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김 전 위원장의 자리는 비워둔 채 본부장급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도 등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신규 확진자 4,115명으로 역대 최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역대 최다. 어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우울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일상 회복 첫날 1,686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는 3일 2,000명대, 17일 3,000명대로 올라섰고 어제 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1,729명, 경기 1,176명, 인천 219명 등 확진자의 76.4%를 차지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4%를 보인 가운데 남은 병상은 113개로 병상 대기자만 77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586명으로 600명에 근접해 최다 기록을 다시 쓰면서 사망자도 4차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은 34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위한 평가를 앞두고 지금의 일상회복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연말 대목을 기다리는 자영업자들이 비상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3,035명으로 오늘 0시 기준 3,000명대 중반 확산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 7,000명, 많으면 10,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오늘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닷새가 지나서야 병상을 배정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180km 떨어진 경북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는 778명에 달하고 서울의 일명 빅5 병원의 중환자 병상은 20개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신 접종 시기가 빨랐던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돌파 감염에 미접종자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병상 부족 현상이 악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충하는 동시에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증이나 무증상임에도 너도 나도 병상을 차지하시게 되면 정작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에 와보지도 못하고
상황을 오판한 정부가 방역을 섣부르게 완화해 확산을 불렀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의 규모가 너무 컸다. 한 단계 한 단계 갔어야 되는데 너무 좀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 방역 당국에서 예측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흥시설과 목욕탕을 넘어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제를 도입하고 청소년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안드레아 아몬 ECDC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면역력 감소 시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40세 이상에게 우선 접종하자고 밝혔습니다. ECDC는 각국 백신 접종률의 큰 차이가 면역력 공백을 만들며 코로나19 확산 여지를 준다고도 경고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끝내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를 대신해 전 씨 가족들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신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19살이었던 최모 씨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계엄군에게 짓밟힌 그날의 악몽이 생생합니다. 가슴에는 칼을 맞았습니다. 5명이서 저를 희롱을 하면서 그 군화로도 맞았고 머리끄댕이도 잡아 당기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5.18 피해자들은 장례가 끝나기 전에 전 씨 가족들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끝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참담했던 그 기분이 다시 되살아나서 정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가족들이라도 정말 장례 치르기 전에라도 사죄를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SNS에는 한 정육점에서 전 씨 사망을 기념해 할인 판매 중이라는 사진이 올라오는 등 전 씨 추모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 70여 명은 당시 신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개개인 및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법적 진실과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 최근 일부 피해자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전두환 씨가 끝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이 956억 원에 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추징금 사후 환수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실제 환수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1,249억 원으로 미납금은 956억 원에 달합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더불어민주당은 사후에라도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의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더는 추징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이 불법 재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속재산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법안 내용을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추징금이 미납된 것에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야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내용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어서. 하지만 법이 개정돼도 실제 환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전 씨 측에 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고 특별법으로 적용하더라도 가족이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검찰 내 전담팀보다 확대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은닉 재산을 찾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성남시 등의 윗선 수사에 본격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뭐 때문에 조사 오신 거예요? 들으신 거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2014년 7월부터 2년 가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좌했던 측근 중 한 명입니다. 임 전 실장은 이 후보가 최종 결재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용역비 환수 계획 검토 보고 등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여러 차례 협조자로 서명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경위를 조사하며 대장동 사업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보고나 결제 라인 확인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윗선의 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조만간 정진상 전 비서실장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 재판 일정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재판 등과 병합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젯밤 만찬 회동을 했지만 끝내 김 전 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는 무산됐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여지를 남겨두면서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분위기인데 일단 오늘 김 전 위원장 자리는 비워둔 채 본부장급 인선은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저녁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지만 김 전 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는 불발됐습니다. 만찬 회동에는 윤 후보 측 권성동 사무총장이 함께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으로부터 잘 되도록 도와주겠으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 후보보다 먼저 떠난 김 전 위원장은 아직 합류에 대한 의사표명은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갖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서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도중에 가서 괜히 쓸데없는 잡음이 생겨가지고서 그때 가서 뭐 이러니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전에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 하는. 다만 양측 모두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막판 극적 타결의 불씨는 살려뒀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합류가 무산됨에 따라 윤 후보는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총괄본부장급 인선을 우선 발표할 계획입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홍보본부장을,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조직본부장을, 권영세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는 6개 총괄본부 형태의 선대위가 꾸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찰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표적 보복 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공수처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검찰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다음 날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곧바로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당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에게 내일로 예정된 대검찰청 서버와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수사팀의 검찰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수사팀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표적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공소장은 기소되면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검 공보 담당이었던 강수산나 부장검사 역시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지 않는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팀은 물론 관련자 모두를 수사 중인 상태로 표적 수사가 아니라며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전국에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물류 차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유 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장 여성 동료를 차에 태워 감금한 채 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관이 길거리를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곧이어 순찰차와 경찰 밴 차량이 연달아 지나갑니다. 사흘 전 밤 10시 56분쯤 검은색 차량에 남성이 여성을 태우고 여성이 살려달라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전 직장 동료를 차량에 태워 강제 추행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여성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강제 추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강원 춘천에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냉동탑차가 들이받아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작업 장소 앞에 신호수가 있었는데 사고 차량 운전자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럭 2대가 인도에 걸쳐 있고 도로 곳곳에 파편이 나뒹굽니다. 뒤에 있는 1톤 냉동탑차 앞부분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강원 춘천시 동면 내부 순환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1톤 냉동탑차가 도로에서 공사 중이던 작업자 3명과 도로변에 주차해놓은 1톤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32살 김모 씨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냉동탑차 운전자 29살 박모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3차선 도로 중간에 있는 2차선에서 상수도 밸브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지점 10여 미터 앞에 이렇게 신호수가 서 있었는데 이 신호수도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호수는 가까스로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고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을 텐데 스피드만큼 없잖아요. 그냥 밀고 들어오고.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음주나 졸음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5살 김병찬입니다. 범행 전날 흉기를 구입하는 등의 계획 범죄를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1986년생 만 35세 김병찬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논의한 뒤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은 물론 충분한 증거도 확보된 상황에서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범죄를 미리 계획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 서울 황학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있는지 확인한 뒤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미진한 대목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 목소리가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 여성이 신고했을 때 더 세밀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형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시도했지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내부 통신망과 외부 통신망이 연동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제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경찰이 수차례 놓친 상황이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 예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부실 대처로 칼부림을 막지 못한 경찰관 2명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피의자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랫집 주민이 경찰에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 차례 다툼 후 피의자는 4층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여경에게 하는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와 특수 상해 외에 평소에도 아랫집 주민을 괴롭힌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출동한 빌라 3층에서 칼부림이 났는데도 현장을 떠난 경찰관 2명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당초 여경만 사건 현장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층에서 비명을 듣고 뛰어들어간 남편을 따라가던 남자 경찰도 여경이 내려오자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이미 직위 해제한 담당 경찰서장과 다른 관계자들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좋은 일을 하라고 설립된 단체에서 나쁜 짓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횡령하고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장애인들을 돌봐야 할 종사자들을 농사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 들이닥칩니다. 제가 대표자님이 세무자인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게. 이 장애인 시설의 전 시설장은 법인 대표와 공모해 보조금과 후원금 8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재활교사를 비공개로 채용해 행정 업무를 맡기고선 마치 재활교육을 한 것처럼 꾸며 1,8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영비 마련을 명목으로 생강밭을 만들어 장애인을 돌봐야 할 종사자 24명을 5개월간 농사에 동원해 초과 근무수당 수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노인복지시설 전 시설장은 7년 동안 576차례에 걸쳐 인건비 8,6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7개월간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기획수사를 벌여 운영법인과 시설장, 법인 대표 등 6명을 적발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고 부당 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이 2억 735만 원에 달하며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여 사회복지 보조금의 비리 막장을 보는 듯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6명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유사 사례 적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발송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속속 대상자들에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토지분까지 합쳐 종부세 대상자 처음 1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고지서를 보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 그럼에도 알짜 한 채는 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취재 기자 이야기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우체국.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천 통을 권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종부세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어제와 오늘 사이 대상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직접 확인한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세금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 하나 갖고 30년, 20년, 30년 사는데 거기다 대고 때려서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다 도둑놈 취급은. 임대 등록 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았습니다. 해당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금이 100배나 폭증했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힘이 빠지는. 한 1억을 주날 납부해서 6개월 안에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 저희 연소득이 2천이에요.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집을 팔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특히 양도 차익이 큰 강남권 고가주택은 매물이 잠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때 말이야 한타를 해도 바로 내리면 없지 않아. 한 1억 정도 내는 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토지분까지 합치면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10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식당 CCTV 영상입니다.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하얀 물체를 삼계탕 뚝배기에 쑥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나서 잠시 뒤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고 항의하며 음식값 5만 2천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후 사정을 몰랐던 식당 주인은 남성을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남성이 사기 행각을 벌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남성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는데요. 뚝배기에 알 수 없는 물체를 넣은 건 확인되지만 그게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 이상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시나요? 1년 중 가장 큰 폭의 쇼핑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할인 판매 딱지가 붙어 팔린 품목의 90% 이상이 실은 이전과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입니다. 영국의 한 소비자 단체는 아마존과 존 루이스 백화점 등 6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제품 201개를 살펴봤는데요.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 6개월간의 일일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91.5%가 작년 가격보다 더 높거나 같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세일 기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듯 보이려고 미리 가격을 올리는 꼼수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사려고 1년을 기다렸던 소비자들에겐 정말 씁쓸한 소식이네요. 가로등을 등지고 선 채 회색 테이프에 꽁꽁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북동부의 한 거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부패한 멕시코의 공권력을 대신해 자경단이라는 단체가 한 행동입니다. 얼굴은 영화 속 악당 조커처럼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나는 소매치기입니다라는 문구가 몸에 쓰여 있는데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노인 지갑을 훔치다가 자경단에 붙잡힌 소매치기였습니다. 멕시코는 치안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경단을 결성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이들까지 동원하거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과연 선량한 시민 조직이냐 아니면 또 다른 범죄 조직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켤레뿐인 운동화를 교대로 나눠 신는 인도네시아 남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입니다. 11살 나디아와 9살 리즈키 남매가 학교에서 검은 운동화를 갈아 신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수업이 시작되는 동생이 등교할 때 먼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면 수업이 좀 더 늦게 시작하는 누나는 슬리퍼를 신고 느지막이 학교에 가 남동생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운동화를 바꿔 신습니다. 남매의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 경찰서장은 남매에게 새 운동화 2켤레를 선물했는데요. 학용품과 교복도 새로 마련해줬습니다. 경찰서장은 한 번도 리즈키 가족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것이 소셜미디어의 힘이라며 모든 주민들이 서로를 도울 줄 알아야 하고 어려움에 둔감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8월 연 0.75%로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한 한은은 지난달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오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 1%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는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달 미국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올라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참고하는 물가지수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주 실업수당을 청구한 미국인 수가 52년 만에 최저치인 19만 9천 건으로 떨어져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국영수 수업 시간이 105시간 줄어듭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때문인데 수능 시험도 개편이 필요해졌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정부가 준비도 되지 않은 고교 학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에 맞춰 수업 시수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과목을 선택해 수업받고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체 수업량은 현재 204단위 2,890시간에서 192학점 2,72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 도입으로 국어, 수학, 영어 수업량은 과목당 35시간씩 모두 105시간 줄어듭니다.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세웠습니다. 고교 공통 과목은 유지되고 선택 과목은 기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더해 융합 선택 과목이 신설됩니다. 과목이 복잡해지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개편이 필요해졌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준비도 되지 않은 고교 학점제를 밀어붙이려 무리하게 국영수 수업 시간을 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그런 교육과정 대목박이다. 결국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으로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에 반박한 겁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미 간 막바지 문안 조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종전선언 무대론.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국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면서 종전선언에도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된다며 베이징 올림픽에서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서 내년 1월 사이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종전선언 제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이중기중 철회를 선제 조건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한미의 실천적인 행위가 있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가 지난해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며 내년 설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비만 치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이에 맞춤형 운동 처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체력 측정이 한창입니다. 근육량과 지방량 등을 측정하는 체성분 검사와 두더지 잡기 놀이처럼 보이는 눈과 손의 협응력 검사, 민첩성 검사와 고무줄 놀이 같은 근지구력 검사 등 8가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50분간의 체력 측정이 끝나면 운동 처방사가 학생들에게 몸 상태와 함께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줍니다. 근력은 높고 그리고 유연성, 근지구력은 보통 정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운동 처방사들의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오시니까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우려돼온 청소년들의 비만 증가와 체력 저하가 통계 지표로 확인되는 상황. 찾아가는 출장 체력 측정 서비스는 지금은 이제 학교라든지 군부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체력과 건강 정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 처방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청소년들의 체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기존의 상식을 깨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시물을 손으로 만져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는데요. 러시아로 가보시죠. 전시된 1000조각을 더듬어 고대 문명을 느껴봅니다. 박물관에선 작품을 만지면 안 되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시각장애가 있어도 손끝으로 작품을 즐길 수 있게 촉각화한 전시입니다. 고대 문명이 손끝에서 살아나고 렘브란트의 자화상도 3차원 부조로 만들어 눈 감고도 즐길 수 있죠. 여기는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전시가 늘면 좋겠네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에디슨의 명언인데요. 이 말을 뒷받침해주는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진열장 속 한 뭉치의 종이. 천재과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과 그 동료가 1913년쯤 직접 쓴 원고입니다. 오늘날까지도 GPS 기술에 적용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룬 거라는데요. 특히 아인슈타인은 메모를 거의 하지 않아 더 희귀한 자료라는군요. 재밌는 건 과학적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 천재 아인슈타인도 다른 이들처럼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다는 증거라고요. 프랑스의 경매에서 무려 1170만 유로, 우리 돈 156억 원에 팔렸다네요.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자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데요. 세네갈의 한 어촌 마을에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밤중 갓 부화한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해변의 쓰레기 더미를 지나 파도 속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갑니다. 서아프리카 세네갈의 작은 어촌 마을 게레오는 푸른 바다 거북이 알을 낳는 곳인데요. 옛날엔 수십 마리가 왔지만 이젠 두어 마리뿐. 리조트와 관광지로 개발된 탓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다행히 관광객이 끊겨 해변을 찾는 거북은 15마리로 크게 늘었는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푸른 바다 거북.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4도로 영하권 추위를 보였던 어제 아침과 비교하면 강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8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와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뚝 떨어지겠고 내일 한낮 기온도 6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중부 지역에는 약한 비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대기순환이 원활해 오늘 공기질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광주는 6.8도, 대구 2.5도, 창원은 5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8도, 광주 14도, 부산은 16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휴일에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